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DJI 액션 2의 치명적인 단점, 그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리가 좀,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라서 그런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도 있고, 조금 보태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뭐 엉터리라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 사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DJI 서포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전해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업로드했던 그 문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무슨 문제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끝나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그 문제 영상을 끝에 걸어 놓을게요. 근데 이걸 조금 간추려서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플리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인위적인 조명, 그러니까 뭐 전구라든지 형광등, 특히 LED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하면은 화면에 가로나 세로로 검은색 띠, 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영상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나 액션캠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한 메뉴가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뭐 안티 플리커 또는 플리커 방지, 깜빡임 방지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옵션이 있어요. 보면 한국은 60Hz로 지정을 해놓으면 플리커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그걸 지정을 해놔도 플리커가 생겨요. 특정 조명 아래서 찍으면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왜냐? 카메라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는 좀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서 두 종류의 댓글이 제 뇌리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한 종류를 보면은 이거 불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환을 해야 된다더라. 라는 분이 계셨고 아마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드론 관련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분도 카페에서 이거 불량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환을 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량이라고 판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께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고맙게도 해당 정보의 출처를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한 당사자는 뭐 악의적인 뭐 그런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본인이 불량이 당첨됐고 불량이니까 주변에 여쭤봤나 봐요. 근데 주변에 카메라를 수리하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전자 셔터가 불량이다. 그러니까 교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초기 물량은 불량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필히 교환을 하시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저도 이제 또 궁금해서 댓글 달았는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없으신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초기하고 지금의 물량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초기 물량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초기 물량, 지금 물량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제작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작을 잘못한 거죠. 그런 건데 어떤 분이 제 영상의 댓글로 나는 이런 증상이 없다. 고로 불량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량과 양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다가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분이 본인의 집인 것 같아요. 본인의 집인 것 같은데 천정에 있는 LED 등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셨거든요. 보니까 플리커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또 댓글로 그렇게 달아놨어요. 더 다양한 조건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 테스트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 좀 추려서 정리를 해서 올린 거였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아지트라고 표현하는 곳이 4층에 있는 방이에요. 이게 테라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인데 여기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3층에는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집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촬영을 했는데 촬영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놓고 호라이즌 스테디를 켜놨어요. 이렇게 보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보이죠?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방 3개에 각각 걸려있는 LED 등을 촬영했습니다. 보시면 플리커가 안 나오죠? 네, 흔들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보시면
안 나와요. 물론 이걸 찍은 카메라는 제 아지트를 찍었던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설정도 동일하고요. 예, 플리커가 안 나와요. 자, 이것처럼 동일한 조건의 설정, 그리고 동일한 기기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각각 다른 증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의 등이 있는데, 조명이 있는데 1번에서는 그게 나오고 2번에서는 안 나오고 3번에서 안 나오고 4번에서 안 나오고 5번에서 또 그런 증상이 나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양품이라고 생각하면 뭣도 모르고 있다가 어디 놀러 가서 중요한 장면들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플리커가 다 발생하면 정말 열받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제가 만약에 아지트에서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 보신 그 영상, 그 방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저 역시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오, 내 건 양품이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증상이 일어났어 라고 글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댓글에 뭐라고 달겠어요, 저는? 니마, 저는 안 그런데요? 제 건 양품이네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 있으니까 체크를 충분히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있다고. 그분 거를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언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시길래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제가 발견한 게 언제냐, 제품이 출시된 그날 운 좋게 제가 이걸 갖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그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까불까불 신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알게 돼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테스트는 테스트 다 해보고, 뭐 추운데 밖에 나가서도 찍어보고, 여기서 찍어보고, 실내에서 찍어보고, 방도 바꿔가면서 찍어보고,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찾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영상을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꼭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영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분이 고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이거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그냥 이 영상 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거 있냐면 이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아니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안정화 기능,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에 락스테디, 이걸 켜게 되면 무조건 플리커가 뜹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한 호라이즌 스테디, 이걸 켜면 그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안정화 기능을 꺼버리면 그런 플리커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돌려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수동과 자동 이걸 갖다 다 꺼버리고 뭐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떨림 방지 뭐 이런 게 좋아서 또 쓰는 건데, 이걸 끄고 쓴다는 자체는 내가 60만 원 넘게 주고 사는 기계가 제 값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 모드에서 스테빌라이저 성능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ISO 값을 800 이하로 낮추면, 물론 환경 조건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플리커 현상을 완전히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뭐 후에 밝기를 좀 조정하거나 채도를 좀 조정하면서 좀 후보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말하는 거는 좀 성의 없이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영상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컨텐츠 주제를 얻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게 스테빌라이저 성능을 꺼버리면, 안정화 기능을 꺼버리면 이게 안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해결책은 어떤 거냐, 수동으로 놓고요, 프레임에 맞게 셔터 스피드를 맞춰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플리커가 안 나타나니까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웃기는 논리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데, 보통 해상도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호하는 대로 하죠. 뭐 FHD도 하고 2.7K, 4K도 이렇게 하는데, 해상도하고 무관하게 이걸 선택을 했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프레임을 해야 되죠. 30프레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0프레임으로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상에 따라 120프레임을 찍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30프레임으로 찍는다고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모두가 다 30프레임을 찍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 30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더블의 수가 셔터 스피드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프레임을 선택을 했으면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를 맞추는 게 맞고, 그럼 60프레임으로 찍으면 그렇죠, 120분의 1초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30프레임으로 맞췄으니까 60분의 1초로 해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테스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지금 설정이 뭐냐면 자동에 보시면 1080 FHD 30프레임 그리고 안정화는 이렇게 수평 조절까지 다 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테스트했던 그 설정 그대로입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보이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검은색 띠 같은 게 잔뜩 생깁니다.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정화 기능들을 다 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유튜버분은 여기서 수동 모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 모드로 잡혀 있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3200 ISO를 3200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 M이 수동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60분의 1초로 맞춰져 있어요. 요 상태로 촬영을 해볼게요. 안 나오죠? 플리커가 안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설정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30프레임이니까 60분의 1초가 맞는데 120분의 1초로 맞춰놓을게요.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그 파일도 보여드릴게요.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좀 진득하게 테스트를 했었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액션2에서 나오는 이 고질적인 좀 심각한 이 문제는 어떤 프레임이나 셔터 스피드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충분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정화 쪽, 그러니까 뭐 스테빌라이저 성능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키거나 꼬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쪽의 알고리즘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안정화 성능만 딱 빼버리면 플리커도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럴 거면 60만 원 넘게 이걸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정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보고 이게 정확히 이게 답이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셔터 스피드하고 아무 상관없이, 설마 제가 해상도 셔터 스피드 프레임 이거 테스트 안 했겠어요? 이미 다 해봤죠.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유튜버가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해결책이다. 그럼 뭣도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칼무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쓰면 되겠네 라고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저는 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좀 기분 좋았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댓글로 네 영상 보고 내가 이 제품 샀는데 잘 쓰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도 간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으쓱해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내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비중을 많이 들이고 또 투자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된다고 해야 되나? 압박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근데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테스트도 안 하고 별로 성의 없이 했으면 말도 안 되는 걸 해결책인 것처럼 정말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걸어서 말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놀랐고, 여러분이 거기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테스트한 내용 다 보셨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JI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캡처 사진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DJI 서포트를 이용해서 문의를 한 내용을 담은 채팅 캡처입니다. 요게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 11월 10일, 지난 11월 10일 수요일 날 제가 확인 사살을 한번 해보겠다고 요걸 문의를 시작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초기 물량이라는 게 있고 현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걸 갖다가 여지를 두고 제 제품만 이제 불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제품에서는 깜빡임 방지 기능을 켜두었지만 특정 조명에서 플리커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것이 불량이기 때문에 교환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 혹시 특정 조명 외에 기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뭐 요거는 사실은 뭐 거의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는 너무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영상, 그 링크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선 특정 조명이 50Hz일 경우 촬영 프레임을 25, 50, 100으로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긴 한국이죠. 한국은 60Hz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으로 교체를 한번 해봐서 테스트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 해봤잖아요. 제가 해상도, 프레임, 뭐 셔터 스피드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내용에는 이제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스테빌라이저 성능, 그러니까 락스테디와 호라이즌 스테디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다부서로 전달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전다부서. 좀 귀엽죠? 오타입니다.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성의 있게 대응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전담부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DJI의 엔지니어 쪽이나 기술부 쪽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답이 왔습니다. 해당 현상은 조명 주파수에 의해 발생된 현상이며 내부적으로도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스트 중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알고 있고요. DJI에서. 그리고 이걸 갖다 해결한 게 아니라 해결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물량에도 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버전을 넣어다가 지금 현재 물량에 실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설을 보면은 양품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 고장 제품, 불량 제품을 그렇게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 솔직히 좀 충격적이죠.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 그럼 교환을 해도 문제는 동일하냐? 라는 걸 되묻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DJI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충격이 될 만한 답변을 줍니다. 내내 교체 제품으로 받아보셔서 조명 주파수에 의해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걸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합니다. 모르겠어요. 기존에 저처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환불을 하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환불을 하든 교환을 하든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할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이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급한 분들은 구매하세요. 구매하셔갖고 쓰시면 되죠. 근데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다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급해서 쓰되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뭐 고프로 쪽도 괜찮을 거고 인스타 쪽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 있는 걸 굳이 63만 원 이상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급하지 않다면 추후에 이 제품이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얼마만큼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됐는지를 보시고 그때 구매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소식을 좀 접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